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블 그리고 DC 유니버스와 함께 여기 또 다른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바로 샤말란 유니버스죠. 식스센스로 유명한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영화 글래스가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2000년에 개봉한 언브레이커블 그리고 2017년에 개봉한 23 아이덴티티에 이어 샤말란 유니버스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첫 작품 이후 19년이나 지난 후에야 왜 이제 마지막 작품이 나오느냐? 네, 앞전 영화들이 망했어요. 쫄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망했어요. 그럼 이전 영화를 안 보면 글래스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다행히 새 영화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할 뿐 스토리적으로는 크게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영화 글래스를 보기 전에 주인공인 데이빗 던과 비스트 그리고 미스터 글래스들의 이야기들 알고 가면 더 재밌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3 아이덴티티, 언브레이커블과 글래스 이 세 영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인공들은 어떤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풀어보는 영화 속의 숨은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영화 언브레이커블은 데이빗 던의 히어로 능력을 깨우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영화가 내용이 이게 다예요. 내용이 이거 말고는 더 없어요. 영화 전체 러닝타임이 1시간 40분가량 정도가 되는데 이 대부분의 러닝타임을 데이빗 던의 히어로 능력을 깨우치는 데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자체가 쓸데없이 진지해요. 네, 맞습니다. 아이언맨 1편 때도 그랬고 토르, 캡틴 아메리카 등 대부분의 히어로 영화들의 1편은 히어로의 탄생을 그렸죠. 하지만 그 히어로물들은 자신의 능력을 각성한 후에 빌런을 물리치면서 화려한 액션, 즉 볼거리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언브레이커블은 이러한 액션도 없고 빌런과의 대결도 없어요. 그래서 영화 자체가 그렇게 썩 재미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영화 찾아보시지 마시고 이 리뷰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화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961년 한 백화점에서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미 뱃속에서 골절을 당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미스터 글래스입니다. 사실 글래스는 별칭이고 본명은 엘라이자죠. 엘라이자는 선천적으로 뼈에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아 매우 약한 유리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고 열차 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데이빗 던의 이야기로 이 영화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생에 아픈 적이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에 편지를 받게 되고 이 편지의 주소지를 따라서 히어로물 카툰 광인 엘라이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라이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천적으로 매우 약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와는 반대로 매우 강력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꼭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데이빗 던은 처음 이 말을 개무시합니다. 하지만 점점 생각해보니 자신이 다친 적도 그리고 아팠던 적도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데이빗 던의 또 다른 능력, 다른 사람과 신체를 접촉하기만 해도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을 알 수 있는 능력까지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자 한 명을 찾아서 혼쭐을 내준 뒤 다시 엘라이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엘라이자와 처음으로 악수를 하게 되고 그 악수를 통해 엘라이자가 초대형 테러를 저지른 범죄자이며 자신이 당한 열차 사고 역시 엘라이자가 저지른 범죄임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엘라이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너를 찾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이 뭔 개소리야! 이후 데이빗 던이 엘라이자를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를 했다는 자막이 흘러나오고 이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정말 이렇게 그냥 끝나요. 진짜로. (23 아이덴티티는) 빌런이 될 비스트의 각성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전작 언브레이커블과 같이 이게 다예요. 그나마 비스트의 역을 맡은 제임스 맥어보이의 연기력이 뒷받침이 되고 있어 나름 볼만은 합니다. 23 아이덴티 영화는 이렇습니다.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케이씨. 생일 파티가 끝나고 클레어, 마르샤, 케이씨는 클레어의 아빠와 함께 집에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 나타난 낯선 남자에게 세 소녀들은 모두 납치를 당하게 되죠. 시간이 지난 후 어느 지하실에서 깨어난 소녀들은 다시 자신을 납치한 남자를 마주하면서 이 영화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남자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한데요. 차가운 남자에서 여자로 그리고 어린 소년까지 되기도 하는 이 남자, 바로 23개의 인격체를 가진 케빈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주구장창 이 23개의 인격을 연기하는 제임스 맥어보이와 여주인공 케이시의 과거 이야기로만 끌고 갑니다. 영화에서 케이시는 자신의 삼촌에게 학대를 당하는 불쌍한 아이로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24번째 인격인 비스트까지 각성한 케빈은 이 납치한 두 소녀를 잡아먹지만 케이시는 자신과 같이 학대를 당한 아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살려주는 내용으로 이 영화는 끝을 내게 됩니다. 영화의 내용을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내용이 이게 다거든요. 비스트로 각성하는데 별다른 장치도 그리고 스토리적인 반전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숨은 이야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 23 아이덴티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로 빌리 밀리건이라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빌리 밀리건은 세계 최초로 법원에서 다중인격으로 인정받은 남자로 어린 시절 학대로 24개의 인격체를 가지게 됐고 납치,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지만 최종적으로 정신 이상 사유로 모든 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얘가 생각나네요. 조두순이 개... 그리고 영화 속 케빈 역시 학대로 인해서 다중인격이 되는 설정을 띠고 있는데요. 그 학대의 원인이 바로 언브레이커블에서 데이빗 던이 당한 열차 사고에서 케빈 아빠가 죽고 엄마의 학대가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언브레이커블 23 아이덴티 이 두 작품을 살펴봤는데요. 이 두 작품에서는 히어로와 빌런의 탄생을 그렸다면 앞으로 개봉할 영화 글래스에서 이 두 작품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히어로와 빌런의 멋진 대결이 그려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식스센스는 못 보셨다면 꼭 보세요. 이 영화는 정말 재밌거든요.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으로 나와요. 이상 별걸 다 알려주는 채널 TMI였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